앞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무조건 현대차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화면에 보이는 이 노란색 로봇은 현대차가 지난 6월 인수한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스팟이라는 로봇인데요. 지금 이거 CG가 아니고 전부 실제로 작동되는 실제 제품의 모션입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보스톤 다이내믹스 공식 채널에 올라온 현장 영상인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포스코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포스코 제철소에서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스팟이라는 로봇을 활용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철소에는 이렇게 뜨거운 용광로가 있잖아요. 이 위험한 구역들이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설비에도 이 스팟의 활용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귀엽게 개 집도 만들어준 게 보이실 텐데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의 두산 로보틱스가 있지만 이 미국 기업 보스톤 다이내믹스한테는 현재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 둘은 시장에 기대감만 있지 보여준 게 거의 없잖아요. 그에 비해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이미 산업 현장에 적용을 하면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데, 미래 먹거리인 로봇에서 가장 큰 투자를 하면서 확실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 이 현대차, 배당도 잘 주고 전기차도 테슬라 뒤에 잘 따라 붙었고요. 미국에서 현재 매출도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올라갈 일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현대차가 보스톤 다이내믹스 다음으로 인수할 로봇 기업 두 종목, 앞으로 급등이 예상되는 주식이니까 매수를 하시면 좋고요. 최소한 관심 종목에 추가하셔서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우선 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 좀 재밌을 겁니다. 현대차의 보스톤 다이내믹스 이 인수 스토리를 잠깐만 들려드릴 텐데요. 2020년 12월 달에 현대차 그룹이 보스톤 다이내믹스에 11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지분 대략 약 80%를 인수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은 정의선 회장 개인 사비로 무려 20%가량 2,400억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지분 구성을 나타낸 원형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이 가장 많은 지분을 투자한 현대차고요. 그 다음으로 20%, 10%씩 쭉 들고 있는데, 그룹 차원으로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에다가 정의선 회장 개인 지분까지 무려 80%나 투자를 한 구조인데, 이거는 명백한 완전 인수의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실패한 게 아니라 일부러 현대가 상반기 IPO 신청 서류를 안 내면서 상장을 의도적으로 연기시킨 건데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과거 작년 2024년만 하더라도 무려 4,400억 원대의 적자, 올해 1분기에도 1,200억 원 손실, 이런 규모의 적자는요, IPO 준비 단계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도 그간의 손실을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투자자들이 외면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 기대감으로 주가에는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실적, 매출로는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현대는 먼저 적자부터 줄이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 현대차 그룹이 80%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20%가량을 이 소프트뱅크가 들고 있는데, 이게 이번 상장에 있어서 화두가 되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이 풋옵션 리스크인데, 풋옵션이라는 게 뭘까요? 특정한 가격에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 상대방한테 강제로 주식을 팔 수 있는 매도권이에요. 콜옵션의 반대인데, 나는 특정 시점에 내가 원할 경우에는 너한테 무조건 이 주식을 떠넘길 수 있다,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제성이 있는 일종의 매도 청구권인데요. 즉 소프트뱅크는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올해 상장을 안 할 경우에 이 남은 20%가량 주식을 현대차한테 강제로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상장을 해야지만 이 풋옵션 행사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데요. 2021년에 인수를 했고 4년 이내에 상장을 실패하면 지분을 강제로 매도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밑에 나와 있죠. 현대차는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상장시키는 대신에 적자부터 탈출시키겠다라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현대차에 내 지분 좀 사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요. 그 예상 인수 자금으로 2,900억 정도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측의 현재 입장은 어떨까요? 먼저 소프트뱅크는 원래 약속한 대로 풋옵션 계약대로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다. 내 지분 현대차가 어차피 사가면 손해도 안 보고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럼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상황 오히려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 기회에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완전한 우리 회사 100% 자회사로 편입시켜 버리겠다. 왜냐? 출혈이 좀 크더라도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미래 먹거리인 이 로봇 사업을 우리가 직접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생각인데,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못해서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팔 수 있게 됐고, 리스크 헤징 차원에서 소뱅은 지금 팔아서 손해는 안 보려고 할 거예요. 그에 따라서 현대차가 이 로봇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건데요. 더군다나 정의선 회장은 이미 개인 자금으로 2,500억 넘게 넣었습니다. 올 2분기에도 1,250억 원의 추가 투자가 예상이 되는데, 그에 따라 누적 투자 규모는 이 금액이 추가돼서 3,500억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분기마다 약 1,0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투입을 해야 된다, 총알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통한 수익은요, 단순하게 이 막대한 개인 사비가 투입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 회장이 보스턴에서 단순히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목표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 그룹은 모비스, 현대차, 기아의 계열사로 이어지는 이런 순환 구조입니다. 지금 이 모비스가요, 그룹 지배의 핵심 키라는 게 나와 있는데, 모비스만 장악을 하게 되면 그 수직 아래에 있는 현대차와 기아도 지배가 가능해지는데요. 정의선 회장은 모비스를 정점으로 한 단일 지배 구조 체제로 전환하려는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대 모비스가 그룹 차원에서 지배의 레버리지가 되는 핵심 코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이 현대 모비스의 정의선 회장 지분을 보면 0.3%대밖에 없습니다. 엄청 낮은 건데요. 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일단 현금을 만들어야 돼요. 정의선 회장은 무조건 이 현대 모비스 지분의 확대가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이 자금이요, 한두 푼이 아니라 조 단위의 금액이 필요한데 현금 동원력이 필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 1조 원 수준의 현금을 조달할 현실적인 방법은요, 로봇이에요. 지금 돈을 엄청나게 꽂아놓은 이 지분 80%의 보스톤 다이내믹스 일단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IPO 또는 매각으로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이 자금을 기반으로 현대 모비스의 지분 확보가 핵심 전략이라는 건데요. 지분의 20-30% 정도를 매각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이 자금을 통해서 풋옵션 대략 2,900억 원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나머지는 지분 확대의 총알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는요, 현대모비스에서 AS랑 모듈 사업부를 쪼개가지고 분할을 해가지고 이걸 현대글로비스와 합병시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글로비스의 기업 가치가 부풀려지는 이펙트가 나오겠죠. 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의 지분을 보세요. 무려 23%나 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사업부를 분할해서 글로비스와 인수합병시킨 다음에 글로비스의 기업 가치를 펌핑시킨 걸로 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사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글로비스를 활용해 모비스 지분을 살 수 있는 교환 가치 창출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정의선 회장은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반드시 미국에 상장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분 대략 20에서 30%를 매각을 하면서 조 단위의 현금을 확보를 하고요. 소프트뱅크가 행사할 2,900억대의 풋옵션을 인수하면서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현대모비스의 사업부를 글로비스로 쪼개서 흡수시킨 다음에 글로비스의 주가를 펌핑시키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23%의 압도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의선 회장의 글로비스 주식을 기반으로 이 모비스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아니면 스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수직 계열화, 현대차와 기아의 지배력까지 키우는 정의선 회장의 보스톤 다이내믹스 로봇을 통한 빅픽처,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겠죠. 왜냐? 현대차는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상장시키는 순간 이제 뒤가 없어졌습니다. 현대차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하는데요. 앞으로 더 커져가는 실내 서비스 로봇부터 산업용, 헬스케어 로봇까지 삼성, LG, 두산한테 밀리지 않으려면 더 많은
기술과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현대차가 보스톤 다이내믹스 다음으로 인수할 오늘의 대박 종목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여기서 잠시 지금까지 내용 잘 따라오고 계신지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모든 분들께는 제 적중률 90%가 넘어가는 이 급등주 검색기를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2대 주주는 어디일까요? 1번 소프트뱅크, 2번 테슬라, 3번 현대차, 이렇게가 보기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우선 댓글 달아주신 다음에 제가 제일 위에 댓글창 보시면 이렇게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둔 거 보이실 거예요. 유튜브 정책상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 설문 양식으로만 제가 수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글 설문 링크에 정답과 함께 필수 기재란 기입해서 이 제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요, 제가 다음날 바로 이 급등주 검색기 발송해 드릴 거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대박 추천주 첫 번째는 바로 클로봇입니다. 이름만 보면 클라우드와 로봇의 합성어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클로봇은 협동 로봇 제어, 이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기업인데요. 다양한 산업용 로봇에 AI 제어 알고리즘을 탑재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특히나 기술을 확장해서 요즘 가장 떠오르는 500조가 넘어가는 원전 해체 시장에서 현대건설이 진출한 이 미국에서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보스톤 다이내믹스와 같이 다관절 보행 로봇, 이 제어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그룹이 건설 로봇과 인프라 점검 로봇에 진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클로봇의 기술력이 보스톤의 이 하드웨어와 결합이 될 경우에 시너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요. 게다가 시가총액도 아직 작기 때문에 스윙 구간으로 큰 폭의 리레이팅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보시면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만든 이 로봇계가 체르노빌 사고 현장에서 이미 활약하고 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이거를 스팟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팟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 계약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게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박 추천주는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요,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더불어서 로봇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만한 그런 종목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액추에이터 있죠. 이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풀스택 피지컬 AI 기업이라고 불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함께 로봇 섹터의 양대장격이고요.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이 스팟이나 아틀라스 같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하려면 고성능 액추에이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로보티즈는 이미 한국형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고 있고요. 정부와 산업부랑 R&D 수주도 확보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가 보스톤 기술 내재화를 추진하면서 로보티즈와의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현재 저평가된 시총과 휴머노이드 테마에 힘입어서 주가 상승이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로보티즈의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요. 로보티즈가 만든다는 액추에이터, 이 다이나믹 셀에는 모터의 속도를 줄여주는 이 감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거를요,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거의 다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그럴만도 한 게 일본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속기를 국산화 그리고 상용화에 성공한 몇 안 되는 기업이 바로 로보티즈예요. 그래서 지금 동종업계 평균 이 PSR, 매출 대비 주가 비율을 좀 보시면요, 유일 로보틱스가 20배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 두산 로보틱스가 80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무려 300배입니다. 이 PSR이라는 게요, 주가를 한 주당 매출로 환산해서 나눈 데이터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기업의 시가총액이 매출액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로보티즈는 그럼 얼마일까요? 로보티즈는 10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인데요. 이 PSR이 낮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출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로보티즈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크게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보티즈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중기 대박 추천주 하나 있다고. 그게 바로 현대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단기 급등주 좋아하시는 거 다들 알고 있지만 이 큰 비중은요. 이런 우량주를 하나 가지고 가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말고 저는 앞으로 이 현대차가 우리 국장의 이 대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명확한 근거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주체는 글로비스도, 모비스도 아닌 바로 현대차인데요. 보스톤의 핵심 로봇 기술과 그리고 생산 라인, 사업 개발을 주도하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바로 현대차예요. 2020년 인수 주체가 현대차가 30%였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개발 협업 주체 역시 현대차, 로보틱스 사업 전체 로드맵 주도도 현대차 본사에서 전부합니다. 즉 실제의 매출과 그리고 수익화가 연결되는 곳이 현대차라는 거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징역도 갔다 오고 허둥대고 있을 때 그동안 아주 착실하게 이 미래 먹거리, 특히나 가장 중요한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인수, 로봇 사업을 착실하게 인수하면서 먹고 있었고, 재무제표를 보면 현금 보유도 굉장히 빵빵하고요. 배당도 많이 줘요.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기업이 현대차라고 보여집니다. 또 로봇 이외에도 자율주행이랑 전기차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 테슬라 뒤에 정말 잘 따라붙었죠. 일본의 도요타가 수소차로 약간 삽질하는 동안 독일 3사보다도 오히려 더 빠르게 잘 붙었어요. 앞으로 고도화될 이 AI 기반, 이 피지컬 AI 비즈니스 전체의 중심에 IT 기업들보다도 더 중심에 있을 거로 보여지는 게 현대차고요. 또 최근에 보면 이 기관과 외국인이 현대차, 우선주, 보통주 모두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현대차가 보스톤 다이내믹스 다음으로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로봇 기업 두 가지 종목, 앞으로 급등세가 유력한 클로봇과 로보티즈를 추천드렸고요. 인수 주체인 이 현대차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국장의 대장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나는 종목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이 혼자서 매매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다,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계속 지켜보다가 실시간으로 이 매수가, 매도가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급등세, 현대차는 중장기적 우상향이 나올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진입 시점, 매수 타이밍이겠죠. 이 매수 타점에 따라서 많게는 몇십, 몇백 프로까지 차이도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이것도 100%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요. 전 이런 걸로 돈 주신다고 해도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건 영상 매일 시청해 주시면서 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뒀으니까 이 링크 클릭하시고 간단한 설문 작성하셔서 이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음날 가격 공략 내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끝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퀴즈 이벤트 선물인 급등주 검색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가 딱 두 종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종목 설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실제 키움증권의 포착 화면이고요. 포착 시간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목명, 매수,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위에 이 두 종목만 한번 볼게요. 먼저 SM100셀. 오늘 시장에서 이 미국 시장의 여파로 리튬 관련주들의 폭등이 나왔죠. 트럼프가 이 리튬 광산 채굴업체의 지분 확보를 추진하면서 리튬 아메리카의 주가가 먼저 폭등이 나오면서 이게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 건데 이 SM100셀이 가장 대장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검색기에도 딱 걸렸는데 타임라인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1시 27분에 1617원으로 매수 가격 포착이 되었는데 1분봉 차트로 체크를 해보면요. 이렇게 9월 24일 자, 이렇게 9월 24일 11시 27분에 1617원으로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이후 급등세가 이렇게
세 차례 나오면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매수 포착 시점이 시초가 대비해서 2% 정도 상승했지만 어땠습니까? 자, 이렇게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25%대의 수익은 당일에 가능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이 오늘 ENM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얘는요, 여기저기 다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첫 번째로 로봇이랑도 엮여 있고, 거기에 5G, 이 통신 장비에다가 스마트 팩토리,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렇게 다 엮여 있는데, 검색기의 조건 만족 시간이 9시 52분에 현재 가격 1,700원으로 잡혔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봉 차트로 보면요. 자, 이렇게 9월 24일 9시 52분 시가 1,700원 확인이 되고요. 자, 차트상으로 개장하고 주가가 한번 튀긴 했지만 이후에 상승하기 전 가장 눌리는 구간에 정확하게 저점을 잡아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비해서 살짝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충분하죠. 매수가 대비해서 장중고가 2,000원이니까 17%대의 급등 수익이 역시나 당일에 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가가 시초가 대비해서 8% 오른 상태에서 걸려도 어때요? 최대 수익은 17%대고 종가까지 끝까지 들고 가도 11% 마감이 가능했죠.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뜨는 종목들 매수가 대비해서 5% 이상 상승하면요, 자율적으로 당일에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삼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10%가 넘게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검색기는요, 수천 개 종목 중에서 당일 급등 가능성이 유력한 종목들만 장 초반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10개 이내로 잡아내는데요. 자, 그래서 혼자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요, 분명히 이 손실 확률이 비약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퀴즈 정답을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전에 이벤트 진행해 보니까 이 제출 버튼 클릭 마지막에 안 해주셔가지고 왜 안 보내주냐 댓글 다시는 분들 간혹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이 제출 버튼까지 꼭 완료하셔야 제가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다음날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들 성공 매매하시길 응원드리겠고, 저는 내일 다시 시장 주도주를 선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오늘의 추천주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HJ중공업 차트가 보이시죠? 이런 게요, 진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이 세력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시장에서 이런 애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HJ중공업은 조금 특수합니다. 얘는 매일매일 거래 대금이 5천억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 거래 대금이 뭐 하루나 그 다음 날까지는 붙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 이건 반드시 세력들이 후속적으로 밀어주는 이 힘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특히나 요즘같이 장세가 좋으면요, 이렇게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잘 터지면 개미들 매일같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수급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한 발 늦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력들이 그 뒤에 올려주지 않고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결국 시장에 이 HJ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고, 우리는 이런 걸 잘 잡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이런 바닥권에서 잡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뭐 여기 정도에만 들어가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종목 이것저것 여러 개 주워 담고 쇼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검색기 있죠? 이 검색기를 도구로 활용해서 수천 개 종목 중에서 일단 1차적으로 종목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HJ중공업 같은 종목을 딱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같은 섹터에 누가 후속타가 될지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럼 바로 이런 애들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진중공업이라든가 그리고 오리엔탈전공, 이런 종목들한테도 결국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주도주가 쳐주니까 순환매가 돌잖아요.
저런 대장격이 홍보 효과도 있어서 결국에 우리 같은 개미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이 붙어줘야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이 조선 테마가 재료로 보나 차트로 보나 가장 세기 때문에 이건 쉽게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조선 섹터 눈길이나 줬습니까? HJ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 같은 이런 대장주들이 치고 나가주니까 낙수 효과로 이런 세진중공업이라든가 오리엔탈 전공 이런 애들로도 막 돈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상황은 누가 만들 수 있다? 오로지 세력만 만들 수 있습니다. 개미들은 자금도 딸리고 한 몸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현재 금리 인하도 확정적이고요. 정부에서도 대놓고 이 증시 부양을 강제로라도 하겠다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수월한 시장이 조성이 될 거예요. 그 신호탄으로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랑 효성중공업을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자, 두산에너빌리티 차트인데 올 여름서부터 좀 아쉽죠? 이 종목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많이 사리게 됐을 겁니다. 얘만 아니었으면 아마 이번 조선주들의 개인 자금이 훨씬 더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이 차트를 보세요. 효성중공업. 이게 한국 주식의 일봉 차트입니다. 마치 나스닥 기술주 같은데요. 이런 차트가 몇 개만 더 나와주면 누가 주식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원전주, 전력주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굳이 단타를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들고 가면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이 급등주만 조심하면 됩니다. 박자 몇 번만 잘못하면 이 계좌를 망가뜨리니까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진입 시점, 이 매수 타이밍인데요. 세력들이야 돈으로 찍어 눌러버리니까 별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는 세력이 아니고 한낱 개미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세력이 주는 우리는 기회를 잘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되는데 10번 정도 중에 한 두세 번 정도만 들어가도 아주 훌륭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세력이 강하게 밀어 올릴 때 그걸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심하게 빼서 낙폭 과대 종목이 널리게 됐을 때 그 중에서 이 종목을 골라내는 능력, 결국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런 코로나 때의 상승 사이클이 분명히 왔는데요. 제가 혼자 종목 선별하고 이 매수 타이밍 잡는 거 어려워하시는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자, 이렇게 종가 배팅 추천주를 하루에 두세 개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아닌 스크롤도 되고 이모티콘 클릭도 되는 텔레그램 메신저인데요. 요즘 카톡보다도 더 많이 쓰고 있는 앱이죠. 자, 종목 공유해드리는 시간은요. 매일 2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 장마감 10분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추천 시점부터 종가 사이 가격 밴드에만 매수하시면 되는데 목요일에는 제가 이 현대무백스 영상으로도 찍어서 올려드리고 종가 베팅주로도 공유했습니다. 9월 11일 오후 3시 8분에 추천이 나갔는데 종가 대비 등락률 한번 볼게요. 자, 현대무백스 일봉 차트를 보시면 9월 11일 종가 8,320원이 매수 추천가였고요. 다음날 장중 고가 만원이 넘어가면서 20%대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기 써있죠. 이거는 다음 거래일에 매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5%가 넘어가면 자율적으로 매도하고 매매를 끝내는 건데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볼까요? 동진 세미캠 오후 3시 16분에 추천이 나갔는데 역시나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11일 종가가 33,600원, 그리고 다음 거래일 최고가가 36,900원이니까 이 9% 정도의 상승분이 나왔네요. 이렇게 보통 10개 정도 총 추천을 드리면 8, 9개는 급등세가 나오니까요. 자,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해당 영상으로 선착순 3,000명까지 참여 링크를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제 유튜브 채널 더 적극적으로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드리라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100%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건 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